만약에 하루에 한 번 양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용태 분노의 양치법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사용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분명히 알게 모르게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양치를 다들 되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고 계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저도 치과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고요. 일단은 잡는 법부터 보통 이렇게 파지법을 그 팜 그래슬이라고 해가지고 손바닥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지법을 하면은요 너무나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칫솔에 댔을 때 보통 45도 이상 꺾이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 손바닥에 전체 힘을 줘가지고 파지를 하는 거는 지양을 해주시고요. 펜 파지법. 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그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를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바꿔야 되니까 불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펜 파지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 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착만 시켜놓고 양치를 하는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치를 할 때는 가장 안 좋은 거는 그 사용태 분노의 양치법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이제 이것도 사용처가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치아를 이렇게만 닦게 되면요 치아가 너무 마모가 되는 단점도 있고 아니면은 안 닦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치아를 보면은 양치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요 눈에 보이는 치아 면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잇몸 아래도 같이 닦아준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치아와 잇몸 둘 다를 생각을 하는 양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치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횡마법, 종마법, 그 다음에 폰즈법 이 세 가지를 병행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사용을 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있었나요? 양치질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알게 모르게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양치를 다들 되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횡마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분노의 양치법 이렇게 양치하는 거 이게 횡마법입니다. 다들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종마법은 앞니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양치를 하는 방법 이게 종마법입니다. 그리고 폰즈법이라는 거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양치를 하는 방법 이것 또한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맨 처음 배우는 손쉽게 배우는 양치법이 폰즈법이거든요. 이거를 어른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양치법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면뿐만이 아니고 치아의 속, 잇몸 쪽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90도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45도로 잇몸 사이사이,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양치를 이렇게 혹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양치를 해주시면은 이 몸속의 치은 열구까지 다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양치를 하는 방법이 스틸만법이라는 게 있고 이거 외에도 잇몸이 정말 많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충치 치료를 많이 받으셨던 고철물이 많은 분들 아니면 임플란트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 외에도 디테일한 더 이제 잇몸 관리를 위한 바스법이라든지 그런 양치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오늘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양치법을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칫솔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전동 칫솔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전동 칫솔도 양치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진동을 자동으로 주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양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전동 칫솔이 저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도 전동 칫솔이 이제 차지하는 전체적인 칫솔의 이제 판매량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동 칫솔이 양치를 하는데 좋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게 보통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뭔가 양치를 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양치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자체가 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동 칫솔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석구석 닦기가 용이한 편인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또 요새 전동 칫솔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하루에 양치는 몇 번 해야 될까요? 최소 2번은 하셔야 됩니다. 점심 혹은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 가장 중요한 거는 주무시기 직전에 하는 양치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셔야지만 자는 경우에는 우리가 탈 분비량, 즉 치매 분비가 적어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충치가 조금 더 유발되기 쉬운 환경이 돼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뭔가 내가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오징어를 뜯고 안주 먹고 잠들어 버렸다. 그러면은 그게 고스란히 충치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귀찮아가지고 가끔 주무시기 직전에는 무조건 양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양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직전. 근데 어떤 분들은 음식 먹을 때마다 해야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음식을 먹자마자 양치를 바로 1, 2분 안에 한다는 게 쉽지도 않거니와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거는 웬만하면 양치를 2, 3회 정도는 지켜주시면서 간식을 줄여주시는 것. 이제 양치를 2-3번 한다고 하더라도 식사와 식사 간에 계속해가지고 간식을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충치로 유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간식을 많이 드시면 사실상 양치를 2-3번 하는 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치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물질 제거라고 충치를 예방을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대 생활에서는 이제 구취 제거라든지 이런 사회적 에티켓을 위해서도 양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2회에서 3회는 거의 대부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치하고 나서 입안을 잘 헹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거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치약에 거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포제 혹은 계면 활성제 때문인데요. 합성화학물로 만들어진 SLS, 소디움 러릴 설페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곳에는 요즘에는 천연 이제 계면 활성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소디움, 코코일, 글루타메이트 이런 형태로 된 천연 계면 활성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계면 활성제가 됐건 간에 거품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글이 몇 번을 해야지만 그런 거품들이 완전히 깔끔하게 이제 없어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입안을 헹궈야 돼 거품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거품 제거는 사실은 2-3번 정도 가글을 깔끔하게 하시면 사라지는데요. 가글만으로는 그 찝찝한 맛이라든지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혀 클리너입니다. 왜냐하면은 치아 표면에 있는 계면 활성제는 굉장히 쉽게 가글 몇 번 해도 사라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텁텁한 느낌이 남아있는 거는 혀에는 굉장히 많은 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기 사이사이에 치태뿐만이 아니고 그런 계면 활성제가 같이 흡착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깔끔한 느낌을 빠르게 한 번에 내기 위해서는 혀 클리너로 거기 혓바닥에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 몇 번 가글하고 하면은 금방 텁텁한 느낌이나 아니면 거품 같은 거는 금방 사라지실 겁니다. 피디님이 아까 전에 이제 분노의 양치질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이제 양치 가끔씩 까먹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한번 보는 이만 못합니다. 제가 직접 양치를 하면서 어떻게 양치를 해야 되는지 올바른 양치법이 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원장님 이 제품 뭐예요?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제품입니다. 진짜요? 답답해서 직접 띠면서 만든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만든 거니까 믿고 쓸 수도 있고 저는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이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써보고 싶어요. 나중에 갈 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치를 해보겠습니다. 물은 묻혀도 되고 안 묻혀도 됩니다. 물 안 묻혀도 되나요? 보통은 사실은 물을 대부분은 묻히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에서는 이제 물을 묻히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점조도를 아주 약간 높여놔가지고 물이 없더라도 그래도 입안에서 이제 금방 부드럽게 퍼지는 형태로 만들어놔가지고 굳이 물은 묻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부터 양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횡마법, 종마법, 그 다음에 펀치법 모든 것들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종마법, 횡마법, 동글동글하게, 펀치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칫솔을 90도가 아니고 45도로 잡아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틸만법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잇몸의 사이사이랑 치아의 사이사이를 닦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이렇게 섞어서 쓰는군요. 사실은 본인이 양치하는 걸 잘 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분노의 양치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나쁜 거는 아닌 게 끝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마법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치아의 바깥면, 볼 쪽에 닿는 면뿐만이 아니고
이 혀 닿는 부분, 입 천장 부분도 잘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은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쪽만 잘 닦여 있고요. 그 다음에 혀 닿는 부분이랑 입 천장 부분, 안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좀 치석이 많이 쌓여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닦아주시면 사실상 스케일링을 하러 오셨을 때 할 게 거의 없어요. 제품을 만들면서 모토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을 필요 없다. 제대로 된 제품을, 제대로 된 칫솔, 제대로 된 치약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올바른 양치법으로 양치를 하면은 스케일링도 정말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받아도 상관이 없다. 실제로도 저도 치과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새로운 기기나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스케일링을 테스트를 해봐야 될 때가 제외하고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고요. 양치질만 잘해도 스케일링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스케일링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필수는 아닙니다. 양치 시간은 보통 전동 칫솔을 사용을 하면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최소한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는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충분하게 구석구석 다 닦으면서도 놓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치석이나 치태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파지를 할 때 여기 끝과 여기 끝 여기에서만 거치를 하고 나머지는 손가락으로 그냥 거들 뿐. 이게 아닙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정도 헹구면은 찝찝해요. 그래가지고 혀 클리너 웬만하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혀에도 굉장히 많은 치태가 있고 이게 구취 유발을 하고요. 계면활성제가 그쪽에 이제 있으면은 찝찝한 것뿐만이 아니고 얘가 나중에 구취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 클리너도 사실상 거의 필수적인 보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치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치약과 칫솔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치아에 칫솔 모가 있는 헤드, 머리 부분의 크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길이는 내 치아에 1.5개에서 2개 정도를 덮을 수 있는 길이, 그 다음에 헤드의 폭은 치아랑 딱 맞닿아 놓았을 때 치아를 덮으면서 살짝 튀어나와 있는 치아 면적의 1.5배 정도, 1.2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을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기능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충치 예방을 위해서 이제 고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잇몸과 시린이 케어를 위한 기능성 치약을 사용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미백을 위한 기능성 치약을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일단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게 되면요, 치아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를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연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연마제 중에는 탄산칼슘이라고 해가지고 치약이 맨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이제 많이 쓰던 저렴하지만 조금 마모도가 높은 그런 탄산칼슘이 들어간 연마제는 좋지가 않고요. 웬만하면은 덴탈 타입 실리카라고 하는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연마 효과가 딱 적당히 있어가지고 치아의 마모를 유도하지는 않으면서 치태랑 치석 제거는 할 수 있는 그런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은 뭐 코코이 글루타메이트 계열로 해가지고 천연 합성제,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 더 천연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치약의 성분표를 좀 귀찮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덴탈 타입 실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소디움, 코코이 글루타메이트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천연 계열로 들어간 성분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일단은 양치를 할 때는 칫솔 선택 잘 하셔야 되고, 칫솔 잡는 법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손끝으로 잡는 연습하시고, 양치하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광화문 주변이다 보니까 덴탈 IQ도 높으시고 이제 꼼꼼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예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올바른 양치법에 대한. 여기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아무리 알려드려도 현실적이지 않으면은 따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즐겁게 양치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